2024년 곡선중학교 2학년 1학기 과학 기말 대비 서머리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구의 크기 측정 관련된 문제에서는 에라토스테네스가 지구의 크기를 측정할 적에 사용한 수학적인 원리 2가지, 지구의 크기를 측정할 적에 사용한 가정, 그 다음에 실제 지구의 크기와 달랐었던 오차의 원인 3가지를 알아두신다면은 반드시 맞출 수 있는 문제가 나오거든요. 하나씩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에라토스테네스는 지구의 크기를 측정하기 위해서 수학적인 원리 두 가지를 사용을 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원에서 호의 길이는 중심각의 크기에 비례한다. 이 얘기는 뭐냐면 중심각이 2배가 되면 호의 길이가 2배가 되고 중심각의 크기가 3배가 되면 호의 길이가 3배가 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용한 수학적인 원리 2번째는 두 직선이 평행할 때 억각의 크기가 같다입니다. 두 직선이 평행하면 Z자로 그려질 수 있는 억각이 만들어지는데 반드시 같게 되는 거죠. 두 직선이 평행하지 않으면 억각의 크기는 같지 않거든요. 근데 두 개의 직선이 평행하면 반드시 억각의 크기는 같아져요. 이때 에라토스테네스는 이 수학적인 원리를 이용을 해서 지구의 크기를 측정을 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에라토스테네스가 지구의 크기를 측정하기 위해서 가정한 사실 2가지가 있는데, 그 첫 번째는 지구는 완벽한 구형이다. 사실 지구는 완벽한 구형이 아닙니다. 근데 에라토스테네스는 완벽한 구형이다라고 가정을 하고 지구의 크기를 측정했기 때문에 실제 지구의 크기와 다른 오차가 발생하게 되었던 거죠. 두 번째, 사용한 가정은 햇빛은 지구 어느 지역에서나 평행하게 들어온다 입니다. 좀 설명을 하자라면은 지구가 이렇게 있어요. 태양빛이 들어올 건데 태양빛이 지구의 어느 지역에서나 평행하게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연장을 시켰을 경우에 억각의 크기가 같다라는 수학적인 원리를 사용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라토스테네스가 측정한 지구의 크기와 실제 지구의 크기는 차이가 났거든요. 이런 것을 오차라고 얘기를 하는데, 오차가 발생했던 이유 그 첫 번째, 사실 이 지구는 완벽한 구형이 아닙니다. 완벽한 구형이 아닌데 완벽한 구형이다라고 가정을 하고 지구의 크기를 측정을 했기 때문에 오차가 발생을 하게 되었었던 거죠. 그리고 에라토스테네스는 이 지구의 크기를 측정하기 위해서 시에네와 알렉산드리아라는 두 지점을 이용을 했는데, 그 두 지점 사이의 거리, 즉 호의 길이가 정확하게 측정되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차가 발생했다라고 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두 지역이 세워질 조건이 있는데, 두 지역은 반드시 다른 위도 동일 경도에 하던 조건이 있었었는데, 이 두 지역이 동일 경도상에 위치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차가 발생했다라고 들 수가 있겠죠. 조금 더 부연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이거 어떻게 지우더라? 됐죠? 지워서 다시 설명을 할 건데, 지구가 이렇게 있어요. 막대기를 세웁니다. 막대기. 태양빛이 이렇게 평행하게 들어오는데, 한 개의 막대기는 그림자가 생기지 않게끔, 한 개의 막대기는 그림자가 생기도록 막대기를 세우는 거죠. 이때 실을 이용해서 그림자의 끝과 막대기의 끝을 연결해서 여기 각도를 측정을 합니다. 이때 각도는 실제로 측정해야 되는 값이다라고 들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막대 사이의 거리, 즉 호의 길이도 실제로 측정을 합니다. 지구의 크기를 측정할 적에 실제로 측정하는 값은 딱 2개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두 직선이 평행하기 때문에 억각의 크기가 같다라는 원리로 이 값을 알아내는 거예요. 얘를 세타라고 하고 얘를 세타 프라임이다 라고 한다면 세타 프라임은 실제로 측정하는 값이고 세타는 실제로 측정하는 값이 아니다 라고 둘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얘를 L이라고 둘게요. 지구의 반지름을 얼이라고 두겠습니다. 근데 에라토스테네스는 호의 길이는 중심각의 크기에 비례한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럼 세타였을 경우에 호의 길이는 L입니다. 각도가 나왔기 때문에 두 번째도 각도가 먼저 나와야 되는데 원의 전체의 각도는 360도. 이 360도에 해당되는 호의 길이는 원주, 즉 2파이 r이라고 둘 수가 있죠. 비례식에서는 내항의 곱과 외항의 곱이 같습니다. 그래서 2파이 r 곱하기 세타는 360도 곱하기 L이라고 둘 수가 있고 R만 남기고 이항을 함으로써 우리는 지구의 반지름의 크기를 측정하게 되는 거죠. 여기에서 꼭 알아둬야 될 것은 실제로 측정해야 되는 것은 세타 프라임과 L이다. 이때 세타는 실제로 측정하지 못하더라. 그리고 우리는 비례식을 세워서 지구의 반지름을 구할 수 있더라. 까지입니다. 지구의 자전과 관련된 내용 써머리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구의 자전이라고 하면은 지구가 자전축을 중심으로 하루 1일 동안에 한 바퀴 360도 도는 현상을 지구의 자전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림을 그려서 설명을 한다라면은 지구가 자전축을 중심으로 이렇게 한 바퀴 도는 현상이죠. 이때 방향을 보면 여기가 서고 여기가 동쪽이거든요. 그래서 서에서 동쪽으로 돈다라고 둘 수가 있고요. 얘를 위에서 바라봤을 경우에서는 반시계 방향입니다. 그래서 지구의 자전은 서에서 동쪽으로 반시계 방향으로 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속도 빠르기에 대해서도 반드시 아셔야 되는데 하루는 24시간이잖아요. 24시간 동안에 360도를 도는 거거든요. 그럼 얘를 1시간 동안으로 바꾼다라면은 분자 분모에 똑같이 24를 나눠주면 됩니다. 그래서 1시간 동안에는 15도만큼 지구가 서에서 동쪽으로 이동을 한다라고 둘 수가 있겠죠. 그러면 만약에 지구가 2시간이 지났을 경우에서는 30도를 돌았어요. 3시간이 지났을 경우에서는 15 곱하기 3에서 45도가 움직였어요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구 자전에 의해서 나타나는 현상이 있는데 지구 자전에 의해서 지구는 밤과 낮이 생깁니다. 또한 천체의 일주운동도 생깁니다. 그리고 인공위성 서편 현상이라는 것도 일어나게 됩니다. 천체의 일주운동은 실제로 천체가 움직인다라는 것이 아니라 지구가 움직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지구가 움직인다라고 생각을 하지 못하고 다른 천체가 움직인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지구가 서에서 동쪽으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모든 천체들은 일주운동이 동에서 서쪽, 지구의 자전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태양은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지게 되는 거고 하루 동안의 별은 동에서 떠서 서쪽으로 지게 되는 겁니다. 인공위성의 서편 현상은 뭐냐면 극궤도 위성이다라고 해서 같은 궤도를 움직이고 있는 위성이 있어요. 어느 날 내가 여기 위치에 있었을 경우에 내 머리 위에 인공위성이 있었던 거죠. 근데 실질적으로는 지구가 서에서 동쪽으로 자전을 해서 내가 이쪽 위치로 오지만 나는 이쪽 위치로 온다라고 생각을 하지 못하고 내 머리 위에 있던 인공위성이 반대쪽으로 이동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여기가 동쪽이고 여기가 서쪽인데 우리가 실질적으로 서에서 동쪽으로 자전을 하지만 우리가 움직인다라고 생각을 하지 못하고 인공위성이 동에서 서쪽, 즉 서쪽으로 움직였다라고 생각을 하는 인공위성 서편 현상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인공위성 서편 현상은 지구 자전에 의한 현상이면서도 지구 자전에 의한 증거라고 둘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천체의 일주운동이 우리나라는 북반구 중위도에서 되게 잘 나오는 시험 문제가 하나 출제가 되는데 동쪽 하늘을 봤었을 경우에서는 떠오르는 모습, 그 다음에 북쪽 하늘을 봤었을 경우에서는 북극성을 중심으로 다른 별들이 반시계 방향으로 움직이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 다음에 남쪽 하늘을 봤었을 경우에서는 이렇게 비스듬하게 지나가는 것, 서쪽 하늘을 봤었을 경우에서는 지는 모습이 보이는데 얘는 시험 문제 100% 출제가 되기 때문에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됩니다. 태양의 연주운동과 관련된 문제 하나 더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가 진 후 서쪽 하늘에서 15일 간격으로 관측했다라고 나와 있죠. 하루 간격이 아니라 15일 동안 간격으로 관측을 했기 때문에 얘는 연주운동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별을 관측을 한 거잖아요. 천체별. 천체별은 지구의 공전 방향과 반대쪽으로 움직인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얘는 동에서 서쪽으로 움직입니다. 얘는 서쪽 하늘을 관측을 했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서쪽 하늘에 더 맞닿아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나가 서쪽 하늘에서 가장 멀리 떨어졌기 때문에 제일 먼저 관측한 거, 그 다음에 가가 두 번째로 관측을 한 거, 다가 마지막으로 관찰한 것이다 라고 둘 수가 있겠습니다. 순서대로 나타낸다라면요, 나, 가, 다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지구 자전에 의한 현상 중에서 잘 나오는 문제 하나 더 요점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별의 일주운동을 나타낸 그림이다라고 해서 나와 있는데 별의 일주운동이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 현상 자체는 지구 자전에 의해서 나타났다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고요. 지금 북극성이 보이기 때문에 이 하늘은 북쪽 하늘을 바라본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북쪽 하늘을 바라봤을 경우에서는 북극성을 중심으로 모든 천체들은 반시계 방향으로 돌아갑니다. 자, 1번에 별 P는 북극성이 되고요. 지구 자전은 1시간에 15도만큼 움직인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2시간 동안에는 15 곱하기 2 해서 30도만큼 움직인다라고 둘 수가 있겠죠. 그리고 북극성을 기준으로 다른 천체들은 반시계 방향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B가 다른 천체의 이동 방향이다라고 둘 수가 있겠습니다. 지구 공전에 관한 내용 써머리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구가 태양을 중심으로 1년에 한 바퀴 도는 현상을 우리는 지구의 공전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태양을 중심으로 지구가 한 바퀴 도는데 원래의 제자리 모양으로 돌아오는데 1년이 걸리는 거죠. 방향은 서쪽에서 동쪽, 마찬가지로 자전과 반시계 방향으로 같습니다. 얘는 1년에 360도를 돌기 때문에 365일 동안 360도를 돈다라고 둘 수가 있고요. 대략 1일 동안에 1도씨가 움직인다라고 둘 수가 있겠습니다. 지구의 공전은 하루에 1도만큼 움직인다라고 둘 수가 있겠죠. 지구 공전에 의해서 나타나는 현상으로는 1년을 주기로 일어나는 계절의 변화, 계절마다 볼 수 있는 별자리가 다른 계절별 별자리, 그 다음에 천체의 연주운동이 있겠습니다. 물론 나타나는 현상의 연주시차도 있기는 하나 연주시차는 2학기 내용이기 때문에 여기는 시험에 나올 것 같지는 않고요. 이 세 가지를 잘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주운동하고 연주운동을 절대로 헷갈리면 안 되는데 일주운동은 하루를 주기로 일어나는 운동이기 때문에 지구 자전에 의한 것, 연주운동은 1년을 주기로 일어나는 운동이기 때문에 지구의 공전에 의한 현상이다라고 둘 수가 있겠습니다. 이때 천체의 연주운동은 되게 중요한데 별과 별을 제외한 태양을 좀 구분해서 알아두셔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 연주운동도 실질적으로 얘네들이 이렇게 움직인다라는 것이 아니라 지구가 공전을 하는데 지구가 공전을 한다라고 생각을 못하고 다른 천체들이 그냥 이렇게 움직일 것이다. 이렇게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는 가짜 운동, 겉보기 운동이다라고 둘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되게 중요한 건 별의 연주 운동의 방향은 동에서 서쪽이 되고요. 태양은 지구의 공전 방향이랑 같은 서에서 동쪽입니다. 시험 문제에 매우 잘 나오는 거니까 꼭 기억하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지구는 지구가 움직인다라고 생각을 하지 못하고 태양이 움직인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얘를 태양의 연주 운동이다라고 얘기를 하며 태양이 지나가는 길을 황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태양이 지나가는 길마다 별자리가 있는데 걔를 황도 12궁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때 7월의 쌍둥이 자리라고 나와 있는 것은 7월 달에 태양이
쌍둥이 자리를 지나간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지 지구에서 쌍둥이 자리를 볼 수 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항도 12궁에서 9월에 태양이 지나가는 길, 9월을 보면은 사자가 보이죠? 따라서 9월에 태양은 사자 자리를 지나간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9월 한밤중에 지구에서 볼 수 있는 것은 지구에서 태양을 봤었을 경우에 태양 위치가 여기 있다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럼 지구에서 태양을 봤었을 경우 낮이잖아요. 그럼 밤하늘의 별을 보게 하기 위해서는 반대쪽 하늘을 봐야 됩니다. 그래서 9월에 6을 뺀 3월 달에 우리가 볼 수 있는 별자리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지구에서는 9월 달에 3월에 위치한 물병 자리를 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구 공전과 또 공전에 관련된 문제가 또 잘 나오는 것들이 있거든요. 이렇게 태양 중심으로 지구가 한 바퀴를 돈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제 우리나라 기준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북반구에 위치를 하는데 자전축이 태양 쪽을 향하고 있으면은 상대적으로 빛의 양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자전축이 태양 쪽을 향하고 있을 때는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여름이라고 둘 수가 있고요. 그 반대쪽이 우리나라에서는 겨울이 됩니다. 그럼 여름 다음에 뭐가 오죠? 가을이겠죠. 그러면 가는 이제 가을이 되는 거고 겨울 다음에 봄이 되는 거죠. 그래서 봄, 여름, 가을, 겨울을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다른 말로 얘는 춘, 하, 추, 동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 가하고 나에서 매칭시켜주는 문제가 나오는데 태양 같은 경우에서는 지구의 자전에 의해서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진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어떨 때는 A와 같이 동쪽에서 떴다 서쪽으로 지고 어떨 때는 B와 같이 동쪽에서 떠고 서쪽으로 지고 어떨 때는 C와 같이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지거든요. 이 차이를 보면 알겠지만 A는 동쪽에서 떴다가 져요. 즉 태양이 머물고 있는 시간이 길죠. 낮의 길이가 가장 길 때라고 둘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A는 여름에 나타나는 것이다라고 둘 수가 있고요. C는 떴다가 지기 때문에 낮의 길이가 되게 짧아요. 겨울이라고 둘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B는 가운데 낀 봄과 가을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래서 A하고 그 다음에 스몰 a를 매칭시킬 수 있어야 되고 C하고 스몰 c를 좀 매칭시켜 줄 수가 있어야 되고 라지 b, d가 스몰 b에 해당이 된다라고 둘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춘분, 추분, 하지, 동지 위치 가겠습니다. 춘분, 추분은 봄과 가을을 얘기하고요. 하지는 여름을 얘기하고요. 동지는 겨울을 얘기합니다. 가의 위치에서 춘분, 추분은 라지 b, 라지 d가 되고요. 그 다음 나의 위치에서는 스몰 b가 됩니다. 하지는 가의 위치에서 라지 a, 그 다음에 나의 위치에서는 스몰 a, 그 다음에 동지 겨울은 가의 위치에서는 스몰 라지 c, 나의 위치에서는 스몰 c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달 부분 관련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달은요, 지구의 유일한 위성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위성은 스스로 빛을 낼 수 있는 천체는 아니고요. 태양빛을 받아서 반사시킬 수 있는 반사체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달 같은 경우에서는 지구 주변을 이렇게 빙글빙글 돌아요. 지구는 행성이다라고 둘 수가 있겠죠. 이렇게 행성 주변을 공전하는 천체를 우리가 위성이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지구의 유일한 위성은 누구밖에 없다, 달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때 달의 크기를 측정을 하고자 하는데 달의 크기를 측정하는 방법은 사실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삼각형의 닮은비를 이용한 방법이 있고요. 두 번째는 시지름, 학교마다 조금 용어가 다른데 각지름이라고 할 때도 있어요. 각지름을 이용한 방법이 있습니다.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그림은 삼각형의 닮은비를 이용한 것이다 라고 들 수가 있습니다. 일단 동전을 가지고 와도 상관없고요. 또는 이제 동그란 구멍이 뚫려져 있는 종이를 가지고 와도 상관없는데 여기 삼각형하고 여기 큰 삼각형이 닮음이다라는 것을 이용해서 닮은비를 세울 거거든요. 그럼 여기서 내가 알고 있어야 되는 값, 그 다음 측정해야 되는 값이 있거든요. 나는 달의 크기를 갖다 측정을 할 거예요. 달의 지름, d를 갖다 원하는 것이고요. 실제로 측정을 하는 값은요. 동전의 지름을 실제로 측정해야 됩니다. 실제로 측정하는 값. 그 다음에 동전과 눈까지의 거리, 얘도 실제로 측정해야 되는 값입니다. 이때 사실 눈이 있는 위치가 지구의 위치다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고요. 지구와 달까지의 거리 L은요.
실제로 측정은 할 수는 없어요. 우리가 실제로 측정은 못하고 그냥 어떤 네이버 지식인이라든지 다른 자료를 통해서 알고 있어야 될 값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1번에 달의 크기를 측정하기 위해서 실제로 내가 측정해야 되는 값을 물었죠. 실제로 측정해야 하는 것은 스몰 d와 스몰 l이더라. 또는 스몰 d 대신에 동전의 지름 또는 스몰 l 대신에 눈과 동전 사이의 거리라고 적으셔도 괜찮습니다. 달의 지름을 구하기 위한 비례식을 세우라고 얘기를 했는데 삼각형의 달몸을 이용할 거거든요. 스몰 d 대 라지 d. 얘는 지금 거리에 대한 것이 나왔는데 작은 것이 먼저 나왔죠. 그럼 뒤쪽에는 길이에 대한 것이 먼저 나올 건데 작은 것이 먼저 나왔기 때문에 스몰 l 대 라지 l 이렇게 세울 수가 있는 거죠. 근데 비례식에서 되게 중요한 특징은 내항의 곱과 외항의 곱이 같거든요. 그래서 라지 d 곱하기 스몰 l이 스몰 d 곱하기 라지 l이 됩니다. 그래서 달의 지름 d는요. 스몰 l분의 스몰 d 곱하기 라지 l이라고 둘 수 있어요. 만약에 달의 지름을 물었다면 이렇게 대답을 하면 되고요. 달의 반지름을 갖다 물었다면요. 내가 구한 i에다가 2를 나눠주시면 됩니다. 달의 지름은 약 3,500km라고 나와 있는데요. 얘는 지구의 4분의 1입니다. 다시 얘기해서 지구의 크기는 달의 4배다라고 둘 수가 있고 달은 지구의 크기의 4분의 1이라고 둘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달은 아까 전에 지구 주변을 갖다가 이렇게 빙글빙글 돈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얘를 달의 공전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지구의 공전 방향이랑 일치합니다. 얘도 서에서 동쪽으로 움직인다라고 둘 수가 있겠습니다. 얘 시험 문제 안 나올 수가 없겠죠. 정말 중요한 별의 백승짜리 문제인데요. 달의 위상 변화를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달의 위상 변화가 생기는 것은 일단 달이 지구 주변을 공전하기 때문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은데요. 여기 이 그림에서는 태양이 지금 왼쪽 편에 있어요. 태양빛이 이렇게 들어온다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지구도 그렇고 달도 그렇고 스스로 빛을 낼 수 없는 천체이기 때문에요. 태양빛을 반사시킨 부분만 밝게 보인다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C 위치에 있는 달 같은 경우에서는요. 여기에 지금 빛을 받아서 반사시킬 수 있는 부분이 되고 D 위치는 여기에서 빛을 반사시킬 거고 B는 여기 왼쪽 부분만 또 빛을 반사시킬 거고 A도 이렇게 여기에서만 빛을 갖다 반사시킬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럼 볼게요. 지구의 사람이 여기 위치에서 B의 달을 봤었을 경우에서는요. 오른쪽은 보이지 않고 왼쪽 반달이 보이겠죠. 그래서 B의 위치에서는요. 왼쪽 반달이 보이는데 왼쪽 반달을 하얀 달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C의 달을 보게 하기 위해서 사람이 여기 위치에서 얘를 갖다 볼 건데 C는 지금 반사시키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요. 달이 보이지 않을 거예요. 얘를 삭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사람이 여기 서서 D의 달을 볼 거예요. 얘도 물론 한쪽은 보이지 않고 한쪽은 보이겠죠? 근데 좌우가 바뀌었기 때문에 여기서는 오른쪽 반달이 보일 거예요. 얘를 상현달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 A 같은 경우에선 사람이 이렇게 서서 이쪽 달을 봤었을 경우에서 전체가 다 보일 수가 있겠죠? 얘를 망의 위치에 있고요. 보름달이 보인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시작을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출발했다라고 얘기를 하면은 달은 안 보이는 삭을 가지고 있다가 오른쪽부터 채워지거든요. 초승달이 보였다가 오른쪽 반달, 상현달이 보였다가 전체 다 보이는 망, 보름달이 보이고요. 오른쪽부터 채워지고 오른쪽부터 지워지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오른쪽이 지워진 왼쪽 반달, 하얀달이 보이기 시작하고 왼쪽이 조금 남아있는 금음달을 거쳐서 다시 삭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걸리는 시간이 29.5일, 약 30일이라고 둘 수가 있겠습니다. 달의 이름과 음력 날짜를 써주세요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양력이 아니라 음력이라는 거. 안 보이는 거 우리 삭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오른쪽 반달을 상현달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다 채워진 거 망의 위치에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보름달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망하고 사실 보름달을 학교에서는 구분 짓지 않고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다음 왼쪽 반달을 하얀달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른쪽 조금 남아있는 달이 보이는 것은 초승달, 왼쪽 조금 남아있는 달을 금음달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음력 날짜로 갈게요. 음력 날짜. 삭은요. 음력 1일 또는요. 음력 30일경에 볼 수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상현달 같은 경우에서는요.
7일에서 8일. 그 다음에 보름은 음력 15일. 그 다음 하얀 달은 음력 22일에서 23일. 초승달은요, 삭 다음으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한 2일에서 3일 정도. 금음달은요, 다시 삭이 돌아오기 전, 즉 음력 30일 이전이기 때문에요. 28일에서 29일 날 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조금 더 추가 설명을 하다라면은요, 초승달 같은 경우에서는요, 언제 볼 수가 있냐면 새벽녘 에는 절대로 볼 수가 없어요. 이쪽 달은. 그 다음에 금음달 같은 경우에서는요, 새벽녘에만 볼 수 있습니다. 얘는 새벽녘에만 볼 수 있고 얘는 새벽녘에 절대 볼 수 없다. 초승달은 언제만 볼 수 있냐면은요, 초저녁에만 잠깐 볼 수 있는 달이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달의 위상이 달라져도, 그러니까 위상이 달라졌다는 얘기는 뭐 상현달이었다가 뭐 보름달이 되었어요. 또는 뭐 하얀달이 되었어요. 초승달이 되었어요. 금음달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달이 지구 주변에 공전하기 때문에 위상 변화가 생긴다라고 했는데, 위상 변화가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달의 한쪽 부분만 볼 수 있어요. 즉 같은 표면 본위만 볼 수 있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서술하세요라는 문제입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은 달은 자전 주기와 공전 주기가 같습니다. 그래서 항상 같은 쪽만을 지구에 보여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달의 뒷면을 절대로 볼 수가 없게 되거든요. 그래서 위상이 달라지더라도 우리는 항상 달의 같은 표면 무늬만 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식과 월식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일식이라고 얘기를 하면은 날일, 즉 태양이 갉아먹히는, 태양이 보이지 않는 현상을 일식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달월, 식, 갉아먹을 식, 달이 갉아먹혀서 보이지 않는 현상을 월식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식은 달에 의해서 태양이 가려지거든요. 그래서 위치관계가 태양, 달, 지구, 즉 달이 가운데에 껴 있어야지 일식이 일어날 가능성이 생기고요. 월식은요, 지구 그림자 속에 달이 들어가야 돼요. 지구 그림자에 의해서 달이 보이지 않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얘기해서 지구가 가운데 들어오고 이런 식의 일직선상의 위치 관계를 가졌을 경우에 월식이 일어날 가능성이 생깁니다. 이때 달의 위상을 본다면 태양이 지금 왼쪽에서 들어오기 때문에 달은 여기 부분만 빛을 반사시키게 되겠죠. 지구 입장에서는 어차피 달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달의 위상은 삭이 되고요. 월식이 일어날 적에는요, 여기 달이 있다라면요, 태양빛을 이렇게 받겠죠? 그럼 지구 입장에서는 얘가 다 반사가 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월식이 일어날 적에 달의 위상을 보게 된다라면요, 보름달이다라고 둘 수가 있겠습니다. 일식은요, 오른쪽부터 가려지기 시작하고요, 월식은 왼쪽부터 가려지기 시작을 합니다. 지속시간. 일식 같은 경우에서는요, 작은 달이 태양을 가리다 보니까는요, 지속시간이 길지 않습니다. 짧습니다. 한 8분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월식 같은 경우에서는요, 지구의 그림자가 상대적으로 달에 비해서 크다 보니까는요, 지구의 그림자에 머물러 있었을 경우에선 월식이 진행이 되거든요. 그래서 일식보다는 지속시간이 길다라고 둘 수가 있겠습니다. 관측 가능 영역이 나오는데 얘는 시험 문제에 100% 출제가 됩니다. 봄 그림자 같은 경우에는 좀 짙은 그림자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고, 밤 그림자 같은 경우에는 조금 옅은 그림자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은데, 봄 그림자 같은 경우에서는 빛이 전혀 들어오지 못하고, 밤 그림자 같은 경우에는 일부의 빛이 들어올 수 있는 영역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식 같은 경우는 전체가 가리는 개기일식, 부분이 가려지는 부분일식이 있는데, 본 그림자 영역에 들어왔을 경우에서는요, 다 가려지는 개기일식이 진행이 되고요. 밤 그림자에 들어왔을 경우에서는요, 부분이 가려지는 부분일식이 진행이 됩니다. 근데 월식이랑은 좀 달라요. 월식 같은 경우에서는요, 지구의 본 그림자에 들어왔을 경우에서는요, 태양빛을 전혀 반사시킬 수가 없기 때문에요, 개기월식이 진행이 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밤 그림자 영역에 들어왔을 경우에서는요, 빛이 들어오거든요. 빛이 들어오기 때문에요, 월식이 진행되지 않습니다. 월식이 일어나지 않아요. 단 달빛이 조금 어두워질 뿐이죠. 근데 본 그림자와 반 그림자 영역에 있었을 경우에서는요, 본 그림자 쪽에 있던 달은 보이지 않고 반 그림자 쪽에 있던 달은 보이기 때문에 부분만 가려지는 부분 월식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럼 여기서 질문. 왜 항상 삭과 망일 때마다 일식과 월식이 진행되지 않냐라고 물어봤잖아요.
삭하고 망 같은 경우에서는 당연히 한 달에 한 번이 일어나잖아요. 그럼 한 달에 한 번 일식과 월식이 일어나야 될 것 같은데 실제로 일어나지 않아요. 그 이유는 뭐냐면은요. 태양이 지나가는 길을 우리가 황도라고 하고 그 다음에 달이 지나가는 길을 백도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황도와 백도가 기울어져 있습니다. 한 5도 정도 기울어져 있는데 황도와 백도, 황도는 태양이 지나가는 길, 백도는 달이 지나가는 길. 이 일치하지 않고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삭과 망일 때마다 일식과 월식이 진행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식과 월식 그림 가지고 조금 더 알아보도록 할게요. 지금 얘는 태양, 달, 지구의 위치 관계를 가지고 있죠. 달이 가운데 꼈기 때문에 이 첫 번째 그림 같은 경우에서는 지금 일식이 진행되는 그림이다라고 둘 수가 있겠습니다. 일식. 그 다음 두 번째는 태양, 그 다음에 지구, 달. 즉 지구가 가운데 꼈기 때문에 월식이 진행될 때의 위치 관계라고 둘 수가 있겠습니다. 이때 이렇게 빛이 전혀 들어오지 않는 부분, 진한 그림자가 짙은 부분을 갖다 본 그림자 영역이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여기 이 나머지 부분, 빛이 일부 들어오는 지역을 반 그림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가 본 그림자 영역, 여기가 반 그림자 영역. 본 그림자에 있었을 경우에서는요, 태양빛이 다 가려지는 개기일식이 진행이 되고요. 반 그림자 영역이 있었을 경우에서는요, 태양의 일부가 가려지는 부분일식이 진행이 되더라. 근데 이때 일식은 항상 어느 쪽부터? 오른쪽부터 진행이 되더라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얘는 지구의 그림자에 달림이 들어온 거예요. 근데 달 같은 경우에는 스스로 빛을 낼 수 없기 때문에 태양빛을 반사시켰을 때만 보인단 말이에요. 근데 그림자에 들어왔기 때문에 태양빛을 받지 못해서 반사시키지를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안 보이는 현상이 생깁니다. 여기 지금 짙은 그림자가 보이죠? 여기가 본 그림자 영역이다라고 들 수가 있고요. 여기 옅은 그림자가 보이죠? 여기가 반 그림자 영역이라고 들 수가 있습니다. 반 그림자 영역에는요. 어찌됐든 간에 태양빛이 일부 들어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반사시킬 수 있는 빛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월식이 진행이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십니다. A 보세요. A는 지금 본 그림자하고 반 그림자에 걸쳐 있죠? 반 그림자에서는 달이 보일 거고 본 그림자에서는 달이 가려졌기 때문에요. A 위치에서는 부분만 가려져 있는 부분 월식이 진행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B는 지금 본 그림자 영역에 다 들어왔기 때문에 다 보이지 않는 개기 월식이 진행이 되고요. C는 지금 반 그림자 영역에 있기 때문에요. 월식이 진행이 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월식은 왼쪽부터 진행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은데 여기서 조금 주의할 상황이 뭐냐면 그거예요. 부분 일식 같은 경우에서는 반 그림자 영역에 있었을 경우에 진행이 되었었는데 부분 월식 같은 경우에서는 반 그림자 있었을 경우에 진행이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시는 거예요.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월식이 진행되지 않아요. 반 그림자 있었을 경우에서는요. 부분 월식은 본 그림자하고 반 그림자의 경계에 있어야 되더라. 얘가 조금 차이점이 있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일식하고 월식 진행되는 순서를 물었는데 일식은 오른쪽부터 가려진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월식은 제가 왼쪽부터 가려진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오른쪽부터 가려져 있는 것이 처음부터 진행이 된 것이라고 들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다의 오른쪽의 일부가 가려졌고 가는 오른쪽이 많이 가려졌고 그 다음 다는 전체가 다 가려진 걸 확인할 수가 있겠죠. 얘가 제일 처음에 진행이 되었고 얘가 두 번째, 얘가 세 번째 진행이 된 그림이다라고 들 수가 있겠습니다. 순서대로 나열을 한다면은 나라고 둘 수가 있겠습니다. 자, 월식은 왼쪽부터 진행이 된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가 그림이 지금 왼쪽에 일부가 가려져 있는 거. 다는 지금 블러드문이라고 해서 전체가 다 가려진 건데 얘가 사실 개기 월식이 진행이 된 거예요. 얘는 왼쪽에 일부가 가려졌고 얘는 전체가 다 가려졌고 그다음 전체가 다 가려지고 나서 이제 오른쪽이 가려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왼쪽이 다시 보이게 되는 현상. 그래서 얘가 첫 번째, 얘가 두 번째, 얘가 세 번째 순서라고 둘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순서대로 나열한다면은요, 가하고 다하고 나라고 둘 수가 있겠습니다.